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전기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암암리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옮겨올 것인가 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스위치와 전구와 전지를 이용해서 구성한다면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림이 어떤 것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육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의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스위치와 또 다른 한 개의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와의 직렬로 전구와 전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른 사람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에게 구분을 짓는 어떤 표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을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스위치를 X로, 그 다음 Y로, 얘를 Z라고 우리가 이름을 달아주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이 전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갑돌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F라는 표식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X와 Y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X와 Y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스위치와 Z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AND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얘는 어떤 의미였죠? X나 Y 중,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개념이 의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느 거나 눌려도 신호가 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거나 또는 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얘를 표현해 보니까 오화라고 하더라. 우리말로 이게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논리합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 연결된 구조가 얘가 눌려져 있어야 하고 얘도 눌려 있어야 해. 다시 해서 X도 눌려 있어야 하고 Z도 눌려 있어야 해. 그래야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져.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AND라고 얘기했고요. 얘를 논리, 곱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이제 익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얘는 병렬 연결이고 AND는 직렬 연결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지금 익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상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남에게 어떻게 편하게 좀 쉽게 얘기하는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출력 F가 작동을 해요. 꼬마 전구가 작동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수학적인 표현 방법에서 보통 결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왼쪽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출력은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냐면 X와 Y and Z라는 구조 속에 존재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본래는 아니죠. 본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간략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 또는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F라는 출력이 X와 Y 그리고 Z와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본래 처음에는 현상을 어떻게 간략화해서 간단하게 옮길 것인가, 간단하게 옮길 것인가,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학습된 사람 사이에서는 이것도 서로 이렇게 표현해도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간략화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쳤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간단하지만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현상에서 이렇게 간략화시킨 개념이 오는 거고 학습된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대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하나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얘네들 요 하나하나 한 개 한 개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네, 비트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비트는 1 아니면 0이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옮겨온 여기 하나하나도 이제 우리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다 물어보면 됩니까? 네, 이거 비트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그리냐면 전구 F라는 전구야. 얘는 켜져 있거나 또는 꺼져 있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켜져 있는 거 1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0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X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얘는 다른 말로 X라는 비트예요. 이 비트는 당연히 뭐 아닌 것? 네, 눌려져 있거나 눌려지 않는 경우를 가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여진 수식을 보고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왼쪽 부분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자, 방금 현상을 우리가 간략화시켜서 표현했다 그랬는데 거꾸로 이 간략화된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현상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회로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 not이라는 스위치가 있대요. 그러면 자, 스위치 하나를 그렸는데요. not 스위치는 좀 특별한 모양새를 갖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리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놓으면 붙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굳이 뭐 여기 표현하자면 뭐 스프링 하나가 실제로는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누르면 선 연결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놓으면 연결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Y not이라는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Z라는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돼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직렬 개념으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닥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연결되어 있어요. 얘를 Z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스위치들과 뭐가 X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A 스위치를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결된 구조가 꼬마 전구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딘가 전류는 공급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F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셔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약속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현상으로도 그려야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했던 실제 꼬마 전구들 연결하고 전기 스위치를 연결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식에서도 약속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편하게 그려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입력되는 값들에 대해서 0 아니면 1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의 관계들, 그런 하드웨어 블록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그러한 개념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기호로 약속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많이 했었던 개념 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스위치의 병렬 구조 관계. 이 말이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형태죠? 스위치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연결된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형태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형태는 직렬 구조, 직렬로 연결된 형태 구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런 형태, 병렬로 연결 형태를 오화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화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X라는 스위치고 이게 Y라는 스위치라면 X라는 입력, Y라는 입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은 뭐 위에서 계속 써왔던 거 F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직렬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비트들의 관계를 몇 가지를 골라내서 그네들을 게이트 회로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시간에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직렬과 병렬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 부정의 관계, 그러니까 많이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부정의 스위치 구조, 낫의 스위치 구조, 좀 잘못 그린 것 같죠? 다시 그릴게요. 아까 위에 그렸었는데요. 이렇게 스위치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러한 형태 이런 형태로 그렸다고 합시다. 자, 이런 형태 낫의 개념을 이런 그림으로 그리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상적인 것을 좀 더 간단한 도식으로 그릴 거냐, 그 약속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익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식을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관계들을 정리해 놓은 분이 계십니다. 그거를
그 분이 불이라는 분인데요. 이 불이라는 분이 논리들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두었는데요. 그걸 부울대수라고 해요. 이 부울대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이 대수 법칙들을 이용을 하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을 좀 더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간단한 형태의 회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방금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지금째 꼬마정구나 이런 관계로 이렇게 그려내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었던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Y라는 이름의 not 스위치가 있어요. Y라는 이름의 잘못 그랬죠. Y라는 이름의 not 스위치가 있고요. 편의상 그냥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죠. 다시 X라는 이름의 not 스위치가 있어요. 얘네들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과 X라는 스위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꼬마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요. 자, 이것을 게이트로 그리면 X라는 스위치와 그 다음에 Y not이라는 스위치 그리고 X not이라는 스위치 얘네들이 자 Y not과 X not은 AND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와 얘네들은 서로 OR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F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 실제로 그려져야 되는 이런 스위치 관계가 이런 도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다시 또 이런 도식을 보고 이런 그림으로 옮겨가는 형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어디에 써요?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은 이게 익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부울대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울대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익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교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주안입니다. 자, 이거를 줄여 보시면요, 이 식은요, x와 y not 그 다음에 x와 x not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일반 대수에서는 잘 안 보여지는 법칙이에요. 굳이 얘기해주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 분배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배 법칙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은 쉬운 얘기가 될 건데요. 일단 일반 대수에서는 성립 안 해요. 그런데 부울대수만 이게 가능해요. 따라서 교수님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진단평가 문제에 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은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오리엔테이션 4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었죠. 오리엔테이션 4번 문제 항상 기억하라고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지금 처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요. 지금 부울대식에 의해서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네, 1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not and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과 and 1은 어떤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돼요. 지금 교수님 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보세요. 일단 집합, 명제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에 만들어진 식과 이 식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F는 X와 Y not 이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회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X하고 Y not이 있는데 얘네들 두 개의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F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같은 거라는데 둘이 같은 거래요. 근데 어때요? 이거 훨씬 단순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네, 되게 간단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략화된 표현으로 하더라도 그걸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돼?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컴퓨터의 핵심 소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스위치 한 개 우리 이렇게 그렸던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파란색의 스위치 이 스위치 한 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뭐가 대신한다 그랬습니까? 네, 진공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진공관 찍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진공관은 다시 뭘로 대체됐어요? 트랜지스터요.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많이 모여서 집적된 게 IC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스위치 한 개는 트랜지스터 한 개가 대체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러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이쪽 그림에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병렬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스위치 두 개의 연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렬도 마찬가지 스위치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이 오화 게이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몇 개 소요된다는 거예요? 예, 트랜지스터가 2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계산해서요. 자, 여기에도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트랜지스터가 2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낫이 있지만 낫은 여기서 무시하고 낫이 들어가면 더 많아지겠지만 무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현한다면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요? 네, 4개가 들어가요. 4개. 그럼 이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러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면 돼요? 트랜지스터는 2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트랜지스터가 한 개에 가정을 한번 해보죠.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라는 스위치를 구현할 때, 미안합니다. F라는 출력을 내기 위한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일단 트랜지스터 값만 계산하면 4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이 작동하는 회로를 트랜지스터 2개로 구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실제로 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단순화시킨 식들을 통해서 그거를 간략화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오리엔테이션 6번 문제에 오리엔테이션 6번 문제 진단평가 6번 문제에 물어봤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 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하면서 눈에 딱 보이게 방금 비용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비용 문제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을 내는 이 회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봐도 뭐가 더 간단하죠? 예,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 같은 기능을 할 때 회로에 뭐가 감소돼요? 미안합니다. 복잡도가 감소하죠. 복잡도가 감소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복잡도 감소됐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복잡도 감소에 이어서 결국은 비용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는 또는 회로를 제작하는 또는 회로를 만드는 회로 구성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같은 기능을 하는데 회로가 더 간단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같은 컴퓨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여력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회로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크기에서 향상될 수 있는 그렇게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강의 시간에 그 내용들을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